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보고 싶어서. 목표가 생겨서 (2026년 1월 10일) 포카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팔 오지학교 봉사활동을 마친 탐사대는 트레킹을 위해 포카라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번 탐사대는 어떤 코스를 경험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또 청소년이 있다 보니까 뭐 자연경관은 또 좋으면서 안전하면서 바라브리 학교나 바니빌라스 세컨드리스쿨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히말라야 설산이 보입니다. 버스가 가는 길을 소가 막고 있는데요. 버스가 소의 걸음 속도에 맞춰 따라갑니다. 요즘 네팔 트레킹 지역에는 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요. 탐사대는 버스가 이동할 수 있는 울레리 마을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이라 길이 막혔네요. 이 도로는 지난 우기 때 큰 홍수로 도로가 유실되어 새로 보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탐사대는 이곳에서 짐을 옮기고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개인 짐들은 계곡을 건너 반대쪽 길로 옮겨야 하는데요. 짐이 많기 때문에 적은 수의 스태프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은 각자 체력에 맞게 짐을 메고 조심스럽게 계곡을 건넙니다. 다행히 물이 많지 않아 안전하게 계곡을 건너갔습니다. 대원들이 직접 나서면서 탐사대 짐은 금세 옮겨졌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자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지금부터 갈 건데 한 1시간에서 1시간만 걸어갈 거예요.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이 앞쪽에 좀 서주세요. 나마스테.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탐사대 대원 선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이 부모에 떠밀려 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오고 싶어하는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을 또 그 뭐 엘리트 청소년도 있지만 또 시설이나 또는 뭐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청소년들 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들이 서로 프로그램에 와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부류의 청소년들만 있으면 똑같은 생각 또 똑같은 그런 행동 이런 거로 해서 여기 와서 큰 변화가 없거든요. 어른들도 우선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심사에서 오려고 하는 목적, 여기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나 히말라야 안 가봤으니까 히말라야 여행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보다는 여기 와서 뭐 네팔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 또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청소년들과 같이 어른들도 인생에 있어서 좀 어떤 전환점을 한번 히말라야를 걸으면서 이런 걸 맞아보고 싶다, 이런 어떤 좀 그 탐사의 목적과 맞는 이런 분들을 좀 가능하면 선발하려고 합니다. 지쳐서 내려오는 당나귀를 응원하며 나눔과 봉사에 이어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기대감으로 가득 찬 대원들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트레킹 첫날 머무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시골집과 비슷한 풍경들이어서 더욱 정겨운 울레리 마을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김영식 대장은 트레킹이 처음인 대원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걷는 법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등산은 걷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걷느냐, 보행법이 정말 중요해요. 우선 산에 시작하고서 천천히 걸어야 돼요. 내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몸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가파른 경사진 곳을 빨리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를 시키면 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몸이 힘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돼. 안 구부러지게 빳빳이 피나는 게 아니라 안 구부러지게 해서 스틱을 앞으로 나가면 이 스틱의 각도가 50도에서 60도 정도 되게. 자 그러면 자 찍었어요. 밀어. 뒤를 찍어주면 밀어. 자 경사지게 50도 경사지게 밀어. 또 밀어. 이러면 정말로 다리 힘과 팔 힘을 갖추기 때문에 다리 힘이 체력의 30%가 적용돼요. 산행 속도가 15%가 빨라져요. 맑은 날씨와 함께 트레킹 2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어제 배웠던 대로 스틱을 이용한 효율적인 보행법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효식 대장은 교사이면서 수차례 히말라야 등반 경험이 있는 전문 산악인으로서 효율적인 보행법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탐사대 이동 중에 맨 마지막에 따라오며 뭔가를 하는 대원이 보이는데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네요. 올해로 3번째 탐사대에 합류한 정재룡 선생님은 탐사대의 환경 탐사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환경 탐사는 2024년 18차 탐사에 이르러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전 대원들은 트레킹을 하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모았는데요. 특히 청소년 대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히말라야는 늘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 줄 몰랐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레기들을 줍는 모습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지가 쓰레기를 아니면 갈 거야. 예. 잠깐 동안 주운 쓰레기였지만 한 곳에 모아보니 그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거 손으로 주기 그러신 분들은 다 끼고 오시면 좋겠고요. 대원들은 모여있는 쓰레기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거기는 약간 초록색 이렇게 풀 자라는 모습을 발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탐사대의 뜻에 맞게 환경을 생각하는 정크 아트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폐품이나 쓰레기들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정크 아트. 대원들이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더해지면서 쓰레기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쓸모없게 느껴지던 쓰레기가 가치 있는 작품으로 바뀌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줬고 이 선한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산을 향해 걷습니다. 오늘 목표 지점은 고라파니입니다. 고라파니까지는 지프차가 다닐 수 있는 찻길이 있었지만 탐사대는 숲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정겨운 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계곡 옆으로 맑고 청명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걸어가면서 길가에 보이는 쓰레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줍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걸었을 고즈넉한 숲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산 능선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울창한 숲길이 이어집니다. 오늘 머무를 고라파니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고라파니는 해발 2870m에 위치한 산중 마을입니다. 옛날 상인들이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 중에 이곳에서 말과 노새들에게 물을 먹이며 쉬어갔던 장소로 고라는 말을, 파니는 물을 뜻합니다.
울레리 마을에서 7시간여를 걸어 고라파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쓰레기를 모았는데요. 네팔 쓰레기인데 중간에 오다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히말라야 오지라지만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흔적 남긴 게 너무 많습니다. 숙소 주인은 고맙다며 기꺼이 쓰레기통을 내어주었습니다. 주워온 쓰레기는 주인이 제공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근데 오면서 그 많은 쓰레기들 또 물이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되고 더 쓰레기가 쌓이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이 지금도 인지를 못해서 자연의 충격이나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이 아름다운 히말라야를 우리가 다녀가면서 작은 흔적이나 작은 충격을 남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흔적 남기지 않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녁을 먹은 후 청소년들의 1분 스피치가 이어졌습니다. 주린님, 가장 감사했던 점은 뭔가요? 지원하고 나서도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홈스테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시작한 트레킹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됐는데요. 정작 트레킹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가방 매는 법부터 시작해서 뭐 짐 챙기는 교육이나 스틱 쓰는 거 교육도 해주셨고 또 걷는 중간중간에도 앞에 계신 선생님이나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외국 같은데 여행 갔을 때 현지 집 같은 데서 막 홈스테이 하는 경험이 막 살면서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런 곳 와서 좀 좋은 경험까지 했던 게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그 밥 때문에 막 부킹 스태프분들이 앞에서 막 무거운 짐 들고 뛰시는 거 보고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힘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분 스피치는 청소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생각하는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부분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1분 스피치는 매일 저녁 다른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말하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새벽 5시 30분 대원들은 조그만 불빛을 머리에 이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일출과 장엄한 설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숙소에서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히말라야 일출 전망대로 유명한 푸닐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어둠 속에서 여명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 뜨기 직전 여명 속에서 설산이 은은하게 다가옵니다. 아침에는 가장 먼저 마차푸찰의 정상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줍은 듯 멀리 능선 너머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숙하게 소원을 빌고 있는 대원들을 히말라야와 따스한 아침 햇살이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 해로 치장한 히말라야는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다울라기리봉, 안나푸르나 남봉, 히온츠, 마차푸차레 봉이 성스럽게 솟아있습니다. 푸닐 전망대에서 히말라야의 힘찬 기운을 받고 숙소로 돌아와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고라파니를 출발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니 숲길이 이어집니다. 트레킹 첫날, 김효식 대장이 알려준 대로 스틱을 활용하여 천천히 효율적으로 걷습니다. 고라파니를 출발하여 1시간 30여 분을 걸었습니다. 대원들이 등 뒤로 히말라야 설산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타플라 단다입니다. 네팔 트레킹을 하다 보면 높은 고개에 이렇게 탑처럼 쌓여진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무거운 짐을 진 포터들이나 먼 길을 가는 여행자들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쉼터인 쪼우따라입니다. 이곳에서는 훈일 전망대를 비롯하여 세계 7위봉인 다울라기리 일봉, 안나푸르나 남봉의 웅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주변 풍광을 조망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호젓한 숲길이 이어집니다. 길을 가는 중에 또 쓰레기를 줍습니다. 탐사대 가이드인데요.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하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김 대장이 메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대원도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박형수 대원인데요. LNT, 즉 자연의 흔적 남기지 않기 이야기를 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많아요? 네. 페트병도 있고 주우니까 좋네. 걸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좀 더 움직여 쓰레기를 줍는데도 기분은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박형수 대원은 트레킹이 끝날 때까지 매일 걸으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정글처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대원들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아름다운 숲길을 걷습니다. 방울 소리와 함께 짐을 짊어진 나귀들이 대원들을 지나쳐갑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했던 일을 요즘에는 나귀들이 대신합니다. 나귀들이 지나간 다음 대원들이 길을 이어갑니다. 등산을 온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체력적으로 너무 선생님들 분들은 은퇴하시고 막 50대, 60대 이러신데 선생님들보다 체력이 더 떨어지니까 왜 운동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후회를 좀 많이 하면서 남은 날들 동안 이렇게 피해 안 끼치고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걱정이 엄청 컸고요. 둘째 날은 특히 산행길이 엄청 가파르고 좀 험한 길을 계속 갔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그냥 정신력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포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도 했었고 차도 안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약에 포기를 하면 나를 누가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어떻게든 그래도 저 힘으로 가야 쉴 수 있으니까 중간에 제가 고산 증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쓰러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올라가면서 숨이 차가지고 대장님이 점점 좀 쉬는 타이밍을 이렇게 더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대장님이 안 되셨는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가방을 접으라고 하셔서 메고 올라가셔가지고 참 이렇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메고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기에는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방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덜 쉬면서 올라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과정이 청소년 대원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는 것임을 알기에 김영식 대장은 기꺼이 배낭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트레킹 중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꿀같은 휴식을 했습니다. 나귀들도 먼저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대원들을 앞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도바토 마을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언덕 위에는 여행자들의 쉼터 쪼우따라가 있습니다. 은솔 학생은 가파른 오르막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말라야의 황홀한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설산의 풍경이 발걸음을 조금씩 가볍게 해줍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펼쳐진 초원을 걷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입니다. 저 언덕 너머에 오늘의 숙소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광입니다. 안나푸르나 남봉과 휴은추, 마차푸차레봉이 웅장하게 솟아 있습니다. 설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분일 전망대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걷기 시작하여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11시간을 걸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대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증상이 어떤데? 머리에 심장이 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뭐 어떻게 좀 굉장히 아파? 약간 몸살 걸린 기분이에요. 몸. 속은? 속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면 너는 심한 건 아닌 것 같아. 수원이는 머리 많이 아파? 네. 이상하게 처음 아파보는. 아침 먹을 때까지 이거 쓰고 호흡을 크게 숨을 많이 들어가시고 안 계시고 그렇지? 네. 산소가 한 2-3시간 정도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고산에서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도 네가 마스크처럼 써봐. 끈 하나만 해. 중요하면 아프더라. 여기를 꽉 눌러서 산소가 딴 데로 안 빠져나가게. 그래서 계속 좀 호흡을 크게 하고 있어야 돼. 해발 3,400m가 넘어서면서 몇몇 대원에게 고산병 증상이 나타나 저녁 식사 후 안정과 함께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마차푸차레봉 옆으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따스한 햇살은 안나푸르나 남봉을 지나 다울라기리봉에 닿았습니다. 대원들은 밤새 고산병을 이겨내고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히말라야의 새 기운을 받으며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쪼우따라를 지나갑니다. 대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능선 너머로 보이는 설산을 향해 초원길을 걸었습니다.
멀리 다울라기 리봉이 아침 인사를 합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길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얼음이 없는 쪽으로 우회했는데요.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김혁식 대장이 세심하게 이끌어줍니다. 다시 호젓하면서도 광활한 초원길을 걷습니다. 그 앞쪽에는 마치 길잡이라도 하는 듯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요. 초원 능선으로 대원들을 안내합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숲길과 초원길이 번갈아 나오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경사도 심하지 않아 걷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숲길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가파른 경사에 힘들어했던 청소년 대원들의 발걸음이 오늘은 한결 귀여워 보입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가느다란 얼음도 보이는데요. 맑은 계곡물 따라 대원들의 발걸음도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계곡을 건너자 숲길이 이어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앞쪽에서 무언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히말라야 야크였습니다. 대원들은 야크를 만난 것이 신기한 듯 야크야. 말을 걸어보는데요. 엄마 어디 엄청 귀여워. 어디? 저기. 길 아래쪽에 새끼 야크도 있습니다. 대원들이 웅성거림에 알았다는 듯 야크가 길을 열어줍니다. 야크는 온순하지만 영역이나 새끼를 보호해야 할 때는 공격성을 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대원들은 큰 행운을 만났다며 정감 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길을 이어갑니다. 숙소를 출발하여 5시간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비교적 걷기 편하고 거리가 길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잠시 휴식을 한 후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히말라야 여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받았던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그린 다음에 그림에 대한 각자 나와서 뭘 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모든 대원들이 이번 탐사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원들은 이번 탐사 여행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밖에서 혼자 그리는 대원도 있습니다. 박형수 대원인데요. 무척 진지해 보입니다. 조금 전 마주쳤던 야크를 그리는 듯 보입니다. 그림 그리기가 끝나고 발표 시간인데요. 1924년도에는 나를 버리자라는 한 해를 했어요. 25년도에는 나를 찾자라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6년도 1월 1일 날은 나를 위한 26년으로 살자라고. 저는 트레킹도 되게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트레킹하기 전에 홈스테이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살면서 지금 처음 봤는데 너무 뜻깊었고 오가면서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죽을 만큼 힘들 때 딱 본 그 장면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남더라고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추상적으로 한번 주산으로다가 묘사를 해본 겁니다. 무대다 했을 때 딱 나타난 풍경이 안나푸르나 남봉이랑 희원출이 그리고 마차푸사대가 딱 펼쳐지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배낭을 메고 그대로 누웠어요. 네팔 그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 정말로 올 때마다 그 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림에 꾸밈이 없는 그림이 많았고요. 꾸밈이 없고 다 이제 자기가 봤던 풍경을 저희가 다 같은 풍경을 봤는데 어른분들께서도 어떤 분들은 핑크색이나 밝은 색깔을 많이 사용하셔서 자기가 그때 느꼈던 기분이나 이런 걸 더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굵직굵직한 선을 써서 그 어떤 산의 능선이나 이런 거를 더 표현하신 분들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분들이 평소 하시는 언행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서도 그 그림이 되게 어른분들이신데도 때묻지 않고 담백한 그림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그림과 함께 하루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음식은 한국 음식입니다. 탐사대는 인원이 많고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향신료 맛이 강한 현지 음식은 대원들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탐사 기간 동안 대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전 일정 한국 음식으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트레킹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직전하기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이렇게 산행하고 어제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칭찬하실 거 있으면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서원님. 전 대원 모두를 칭찬합니다. 모두 가십시오. 칭찬하는 이유는 나만이 할 수 있었지만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칭찬합니다. 정지화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어제 우리 도바소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고개에서 힘들고 지치고 좀 이제 근육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티 안 내고 선두에서 계셨는데 뒤까지 그걸 꼭 참고 오셔갖고 뒤에서 다시 호흡을 되돌린 상태에서 다시 선두에 가서 다시 행렬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팀원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키면서 팀이 흐트러지지 않게 끝까지 자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합니다. 탐사대는 매일 식사 전에 대원들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면 대원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대원들의 모습에서 기분 좋은 여유가 느껴집니다. 길가에 핀 야생화도 대원들을 응원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저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원들의 발걸음에는 언덕길에 대한 부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자연의 한 부분임을 조금씩 느껴가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정보구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오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 곳에 와서 차라리 한국 가서 그냥 운동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 좀 했어요. 그때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포기하면 등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면 정상을 못 찍고 그냥 등반했던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등산을 먼저 하자고 해서 만등했어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히말라야 품속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초원지대가 펼쳐진 이곳은 전날 숙소에서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이번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 코프라단다입니다. 코프라단다는 해발 3,660m로 안나푸르나 남봉을 비롯하여 닐기리봉, 다울라기리봉이 병풍처럼 서 있으며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의 숨겨진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수려하고 웅장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타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팀 활동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프라단다에서 걸으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든지 또 감동이라든지 또 2026년의 꿈, 또 나의 삶의 목표, 많은 생각을 3시간 동안 담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식 대장은 청소년 대원들을 별도로 챙겼는데요. 솔로타임은 순수히 나 혼자만의 시간이야. 그래서 옆 사람이랑 얘기해도 안 되고, 장소는 너희들이 추우면 바람 안 부는 데 잡아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은 없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탐사대 그 히말라야를 걸으면서 내가 느꼈던 거, 또 2026년도에 나의 어떤 꿈, 나의 목표, 히말라야에서 많은 생각을 좀 담아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3시간 만에 온전히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짜여진 스케줄대로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행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또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나의 어떤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솔로타임도 주고, 각자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며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솔로타임 때 별의별 생각도 다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약간 이런 생각 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딱 산을 보고 산에서 눈이 막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하니까 한번 마음 정리가 되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 정리가 되더라고요. 솔로타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참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되게 기죽어 있고, 근데 막상 솔로타임 때 그런 거를 다시 성찰해 보니까 그냥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구나, 이게 간단하면서 어려운, 그래서 그걸 한번 알고 나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솔직히 다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대자연 앞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는 진짜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제일 사람이 없는 평지 같은 산이 이렇게 쭉 보이는 곳에 누워 있다가 거기서 일기를 좀 길게 썼고요. 제가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정말 그분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는 건강한 몸이랑 건강한 어떤 내 신체를 가지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서 그분이 되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겠구나, 그런 내용을 일기에 썼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솔로 타임 때 책 읽으려고 책이랑 막 이어폰도 챙겨가고 노래 들으려고 다 막 준비물 챙겨 갔었는데 막상 거기 앉아서 주변 풍경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두고 뭔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걸 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되게 엄청 사소한 것들이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솔로 타임을 하는 대원도 있습니다. 영화 본 거, 교실 안에 야크에서 나오는 선생님이 둘 다 싸운 거 보고 쌓게 됐어요. 둘 다 싸울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김태성 학생은 3개의 돌탑을 쌓았는데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못하는 걸 네팔에서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주 소중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감동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구나. 나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원아, 엄마야. 서원이가 히말라야 가는 거 이렇게 차분차분 준비하는 과정 보면서 나 내심 흐뭇하고 뿌듯했던 것 같아. 어려운 일도 좀 있을 것 같아. 날씨도 춥고 산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무거운 짐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잘 하리라 믿어. 당신은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으로서의 어떤 당신의 어떤 꿈 또는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늘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죠? 여보 사랑합니다. 야, 뭐 좋은 거 사야겠다. 굳이 그 힘든 길을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또 20대 여대생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네가 굳이 거기를 선택한 게 네 스스로 어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고 가서 또 어떤 질문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은 것 같아서 선택해 준 게 너무 고맙고 편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를 탐험하고 또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좀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어.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하지만 엄마는 믿어. 네가 끝까지 잘 해낼 거라고. 항상 너는 뭐든 끝까지 잘 해냈던 것 같아. 지호야, 그리고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는 할머니,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탄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호 화이팅! 오늘 1분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랫동안 걷고 또 좀 약간 문명하고 떨어지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여기서 찾은 나만의 장점 2가지. 한 가지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팔 처음 왔고 이제 피부색이나 다 다른데 제가 좀 먼저 인사하고 싶고 인종국가 뭐 다 상관없이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형의 장점은 따뜻함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길을 걸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뭐 어때 이렇게 한두 마디 해주는 게 정말 따뜻하게 말해준 게
그냥 형의 따뜻함이 그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뭔가 원래는 맨날 씻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거나 생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 히오탐을 통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막 딱히 엄청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서 뭔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 말주변이 없는 편이라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불편하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마지막 할 때는 처음 할 때보다 편안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도 편해지고 상황도 그래도 좀 편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좀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하는 건 좋아해서요. 처음 할 때는 그냥 말할까 말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대장님이나 정자 선생님이 천천히 얘기해보라 해서 했는데 대학생 누나들이랑 제 친구 선이랑 지호가 기다려줘서 덕분에 1분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1분 스피치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뭐 보통 어떤 학생은 뭐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놔서 서로 소통하는 걸 배우고 2026년 1월 15일 트레킹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체험한 오지 학교에서의 나눔과 봉사, 홈스테이, 히말라야 트레킹은 대원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저한테는 되게 어떤 좋은 영향력으로 남아서 지금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히오탐이 약간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경험으로 남을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조용한 편이거든요. 원래 말 없고. 그때 네팔에서 처음 올 때부터 계속 말이 없었거든요. 바라부리 학교에서 포카라에서도 그리고 다시 카트만두에서도 있을 때는 말이 조금씩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20년 동안 계속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또 외국의 유명한 아웃도어 스쿨의 프로그램도 우리의 실전에 맞게 계속 접목시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탐사활동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떤 좀 공신력 있는 단체나 이런 같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학교에서 나눔과 봉사를 마치고 시작한 6일간의 히말라야 트레킹은 대원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도전이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고, 기대와 두려움으로 시작한 경험들은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의 탐사 활동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